치유가 알약이나 처방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두 손바닥 사이에 따뜻하게 감싸 안은 한 그릇의 국에서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아침 햇살이 창가를 비출 때 천천히 홀짝이며 마시는 그 국 한 그릇에서 말이죠. 오키나와에서는 이 아이디어가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실천입니다. 다급함이 아닌 따뜻함에서 시작되며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보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다리, 허리, 관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나이가 들며 가장 먼저 무너지는 부위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다릅니다. 이 일본의 섬 지역에서 하루의 첫 식사는 시리얼도 토스트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입니다. 그리고 그 국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섭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몸을 지어냅니다. 이른 아침 고요한 오키나와의 마을 거리를 걷는다면 80대의 여성이 단단한 팔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볼지도 모릅니다. 90대의 남성이 허리를 굽힌 채 자기 집 앞길을 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리듬, 몸의 필요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 리듬 속에서 가장 일관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따뜻하고 미네랄이 풍부한 치유의 국입니다. 운동 후가 아니라 운동 전의 맛입니다. 위안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음식으로. 스트레스 속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국은 이국적이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진 산에서 온 희귀한 약초나 고기능성 슈퍼파우더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해조류, 뿌리채소, 두부나 돼지고기, 발효된 된장, 그리고 따뜻한 육수.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재료는 역할이 있습니다. 맛뿐 아니라 기능을 위해 선택된 재료들입니다. 천천히 끓여낸 이 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준비태세를 갖추게 합니다. 다리, 관절, 호흡에서. 밤사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고 또 하루 걷고 구부리고 서고 봉사할 몸을 준비시킵니다. 서양에서는 종종 아침을 거르거나 카페인과 설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으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미노산, 미네랄, 혈액순환 지원, 장 건강, 그리고 따뜻함. 이것은 유행이 아닙니다. 전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겪는 신체 기능 저하가 타 지역보다 훨씬 느린 이유입니다. 나이와 관련된 근육 손실인 근감소증도 여기서는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어르신들은 국 한 그릇을 통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지받고 있어요. 당신은 아직 강합니다. 오늘도 할 일이 있어요.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반복입니다. 이것은 느린 끓임의 지혜입니다. 몸을 놀라게 하지 않고 깨우는 방식. 넘치게 하지 않고 영양을 주는 방식. 맛과 의도와 온기로 수분을 채우는 방식. 이 국은 보통 가볍지만 깊은 층을 지닙니다. 뿌리채소의 흙내음, 두부의 부드러움, 된장의 짭조름함, 돼지고기나 다시마의 깊이. 이건 단순한 위로의 음식이 아닙니다. 준비의 음식입니다. 걷기 위한, 빨래를 널기 위한, 마루를 쓸기 위한. 놀랍게도 어르신들은 실질적인 효과를 곧장 체감합니다. 더 많은 에너지, 덜한 통증, 다리의 가벼움, 관절의 따뜻함, 손발의 혈액순환 개선. 단지 국 한 그릇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 국이 아닙니다. 세대를 거쳐 설계된 몸에서 가장 돌봄이 필요한 부위를 위한 국입니다. 다리, 엉덩이, 척추, 혈액. 이것이 일본식 방식입니다. 약해진 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첫 발걸음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진짜 치유는 치료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해가 뜨는 고요한 아침에 조용히 마시는 국 한 그릇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의 힘은 오늘 밤에 시작됩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허락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때의 과제가 아니라 신성한 리듬으로서. 이것이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매일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가끔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그것은 보입니다. 그들이 서 있는 모습, 걷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에서 말이죠. 오키나와에서 국은 맵기나 크리미함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 국의 의도로 평가됩니다. 각각의 재료는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선택됩니다. 관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근육을 어떻게 채우는지, 혈액순환을 어떻게 돕는지. 훈련되지 않은 눈에는 단순한 육수 한 그릇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김 속에는 몸과 땅 사이의 대화가 살아있습니다. 이는 세대를 이어온 어르신들이 정제해온 지혜의 결과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단지 맛으로 보지 않습니다. 음식은 기능입니다. 이 국은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가벼운 뼈 육수 또는 다시마를 우려낸 다시마 육수. 뼈 육수는 오랜 시간 천천히 끓이면 콜라겐, 젤라틴, 글라이신, 프롤린 같은 성분이 배어나옵니다. 이들은 관절 사이의 결합 조직을 지지하고 무릎을 보호하며 허리의 힘줄을 영양합니다. 이 국은 서양식 스튜처럼 진하지 않습니다. 은은하고 회복을 돕고 쉽게 흡수됩니다. 반면 다시는 바다의 미네랄 선물을 가져옵니다. 갑상선 건강을 위한 요오드, 근육 이완을 돕는 마그네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희귀한 해조류 다당체인 푸코이단. 어느 쪽이든 이 육수는 치유의 그릇이 되어 몸 안으로 구조를 부어넣습니다. 다음은 뿌리 채소입니다. 생강과 무는 이 국의 항염증 핵심입니다. 생강은 혈관을 열어 팔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관절의 뻣뻣함을 완화합니다. 맵다기보다는 혈액순환을 돕는 재료입니다. 무는 몸을 식히고 해독을 도와 간과 신장이 필요 없는 것들을 배출하게 합니다. 이 둘은 함께 복부를 깨우고 다리를 자극하며 관절뿐만 아니라 하루의 에너지 흐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어르신들은 유행 때문에 이 재료들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경험에 대한 신뢰로 마십니다. 마신 후의 느낌을 알기 때문입니다. 몸이 더 가볍고 부드러우며 생기 있어지니까요. 단백질로는 얇게 저민 돼지고기 튀기지 않고 삶은 것 또는 식물 기반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두부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모두 완전 아미노산과 비군 비타민이 풍부하여 근육 회복과 힘 유지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닙니다. 소화력입니다. 국에 부드럽게 익힌 소량의 단백질은 몸에 쉽게 흡수됩니다. 두부는 무겁지 않게 칼슘과 철분을 제공하고 돼지고기는 관절의 탄력을 도와주는 콜라겐을 줍니다. 이 단백질들은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당근과 고구마 자연스러운 단맛과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재료들입니다. 조직 회복을 위한 베타카로틴, 수분 균형을 위한 칼륨, 그리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는 서서히 방출되는 탄수화물을 제공합니다. 이 채소들은 단순히 그릇을 채우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임을 위한 연료입니다. 차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하루를 무겁지 않게 견디게 해줍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이 겹겹이 더해집니다. 생이든 말린 것이든. 단순한 감칠맛을 넘어선 혜택이 있습니다. 면역을 돕는 베타글루칸, 근육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를 보호하는 에르고티오네인, 그리고 신체의 회복과 탄력성을 돕는 깊은 내면의 힘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맛이 아닙니다. 음식으로 위장된 약입니다. 국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향부터 촉감, 혀에서 힘줄까지 전체적인 경험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된장 한 스푼 불을 끄고 나서 조심스레 저어 넣습니다. 끓이지 않습니다. 파괴되지 않도록. 된장은 발효식품으로서 장이 다른 영양소들을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장 건강이 없다면
미네랄은 소용이 없습니다. 된장이 있으면 미네랄은 환영받습니다. 이 한 단계가 맛있는 국을 소화의 도구로 바꿉니다. 동시에 신경계를 안정시키며 이 식사를 전통과 신뢰 속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 모든 재료들이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시스템을 과부하시키지 않습니다. 지지합니다. 무릎을 회복시키고 엉덩이를 부드럽게 하며 척추의 수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인이 하루를 넘기도록 삶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국 한 모금은 움직임을 향한 투표입니다. 국 한 그릇은 조용한 예입니다. 강인함을 향한. 노화의 이야기에서 가장 먼저 느려지는 것은 다리입니다. 계단에서 쉽게 지치고 경사길에서 휘청이고 의자에서 일어나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로 받아들이지만 실은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을 가진 점진적이고 예방 가능한 근육 손실 현상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에서는 이 변화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그보다 먼저 준비합니다. 국으로. 단지 맛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타이밍입니다. 하룻밤의 단식 이후 몸은 가장 수용적인 상태가 됩니다. 근육은 영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관절은 윤활을 기다리며 소화기는 맑고 깨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시간을 건너뛰거나 설탕, 카페인, 가공 탄수화물로 시작하지만 오키나와에서는 이 창을 성스럽게 여깁니다. 아미노산과 미네랄, 혈액순환을 돕는 뿌리채소가 듬뿍 들어간 따뜻한 국을 아침 식사 전에 때로는 그것 대신 마십니다. 이 섬세하고 부드러운 타이밍, 몸의 리듬과 맞춘 섭취가 다리가 오래도록 강인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지 근육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감, 반응 속도, 자신감을 함께 앗아갑니다. 보도 턱 앞에서 망설이게 만들고 손잡이를 더 세게 쥐게 하며 울퉁불퉁한 길을 피하게 합니다. 하지만 근육의 매일, 특히 아침에 연료가 공급되면 회복은 빨라집니다. 뼈, 육수와 두부는 복구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공급하고 무와 생강은 그 영양소를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도록 혈류를 돕습니다. 다시마와 된장은 흡수를 도와 미네랄이 단순히 배출되지 않고 실제로 사용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키나와에서 움직임이 늦게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운동선수처럼 훈련해서가 아닙니다. 매일 다리가 일할 준비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국은 통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관절을 먼저 먹입니다. 스쿼트를 하기 전에 결합 조직을 수분으로 채웁니다. 아침 정원 산책 전 척추를 따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스트레스 없이 늘 준비된 몸을 만들어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 후 혈액이 먼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서양식 식사는 무거워서 혈액을 위장으로 몰아 팔다리를 차갑고 뻣뻣하게 만듭니다. 반면 미네랄이 풍부한 국은 가볍지만 진하게 따뜻함을 퍼뜨립니다. 특히 손발 끝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국을 마신 지 몇 분 안 돼 손과 발에 따뜻함이 돌아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따뜻함은 바로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힘을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릅니다. 계단을 오를 종아리, 바닥에서 일어날 허벅지, 잡초를 뽑기 위해 굽히는 허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의 전환이 찾아옵니다. 하루를 움직임을 위한 국으로 시작하는 것은 몸을 기억해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아직 걷는다. 나는 여전히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정신적인 정렬입니다. 서양의학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지요. 희망 또한 강함이라는 것을. 뿌리와 국물의 조용한 조합은 단순한 영양이 아닌 하루를 살아내겠다는 다짐이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의 어르신들은 통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유를 지킵니다. 일어설 자유, 손을 뻗을 자유,
일상에 참여할 자유. 그들의 다리는 시간이 비껴가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의도를 담아 먹여진 다리이기에 강한 것입니다. 단 하나의 국 한 그릇으로부터 시작된 조용한 강인함입니다. 오키나와 국물의 기적은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체내 흡수력에 있습니다. 따뜻하고 액체 상태이며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은 몸이 해체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흐릅니다. 흡수되고 분해가 아니라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을 마신 어르신들은 단지 포만감만이 아니라 산도감을 느낍니다. 몇 시간 안에 다리가 가볍고 발이 따뜻해지고 몸을 앞으로 숙일 때 허리의 저항감이 줄어드는 것을 체감합니다. 이는 마법이 아니라 적절한 영양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국이 몸에 들어올 때 벌어지는 과정을 이해해 봅시다. 따뜻한 액체는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계를 깨웁니다. 즉, 쉬고 소화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소화기관은 말합니다. 이제 흡수해도 좋아. 이열을 끈 뒤 넣은 된장은 유익균을 장 속에 데려오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켜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생강은 혈류를 촉진시켜 마그네슘, 칼륨,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뻣뻣하거나 부어있던 조직에 도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뼈 육수나 돼지고기에서 방출된 콜라겐은 조용히 관절의 연골을 강화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국은 더 깊은 수준에서 수분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커피는 탈수를 유발하고 토스트는 부피만 늘릴 뿐이지만 이 국물은 근육을 감싸는 얇은 막인 근막, 패시어의 수분을 채웁니다. 나이가 들며 이 근막은 쉽게 뻣뻣해집니다. 잘 수분 공급된 근막은 더 나은 움직임을 가능케 합니다. 마찰은 줄고 흐름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단 한 그릇 후에 쪼그려 앉기가 더 수월해졌다고, 걷는 게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끼 식사로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더 이상 고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단백질. 작지만 효율적입니다. 두부든 돼지고기든 필수 아미노산을 제공하여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육류처럼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위산 분비가 줄어든 60세 이후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키나와식 국물은 이 점을 존중합니다. 필요한 것을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전달해줍니다. 몸은 이 아미노산을 근육량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근육을 지키는 데 사용합니다. 계단을 오를 허벅지, 내리막을 내려갈 때 안정감을 주는 무릎, 허리를 굽혀 설거지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이 국물은 혈당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국물과 혈당. 잘 연결되지 않지만 에너지와 염증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구마는 뿌리채소, 단백질과 함께 섭취될 때 소화 속도를 건강하게 늦춥니다. 인슐린이 급등하지 않고 오전 중간에 찾아오는 피로도 없습니다.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어르신들은 정원을 돌보거나 빨래를 개거나 시장까지 걸어가는 일을 안정적으로 해냅니다. 설탕이나 가공식품을 먹은 후에 흔히 느끼는 탈진 없이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효과 이 국은 존재를 이끕니다. 서서 먹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며 흘려 먹지 않습니다. 손바닥 사이에 감싸 쥐고 숟가락으로 한 입씩 조용히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나 정원 앞에서 마십니다. 이런 속도는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그에 따라 염증을 악화시키는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입니다. 이것이 순환입니다. 의도를 담아 먹기 몸의 진정 영양 흡수 염증 감소 강인함 향상. 어떤 보충제도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알약도 이 감각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리듬이자 의식이며 치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국을 마신 후 더 민첩하고 더 살아있다고 느낀다고 할 때 그건 상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리와 문화가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지혜가 습관으로 새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은 단지 위장을 달래는 것을 넘어 몸 가장 깊은 곳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키나와에서 강함은 헬스장이나 치료센터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 안 곳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벽 하나, 다다미 한 장, 창턱 하나까지 모두 치유의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움직임은 계획되어서가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근육이 늘어나고 순환이 자극되며 리듬 속에서 영혼이 먹이를 얻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물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의식입니다. 몸과 마음에 전하는 신호. 오늘 하루는 혼란이 아니라 돌봄으로 시작된다고. 오키나와의 어르신이 새벽 부엌으로 들어설 때 그들은 단지 배가 고픈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물을 썰고 표고버섯을 불리고 고구마를 닦습니다. 이 동작들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손아귀 힘, 균형 감각, 눈과 손의 협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금 여기에 있음을 요구합니다. 이곳엔 멀티태스킹이 없습니다. 국을 준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먹는 것만큼이나 유익합니다. 생강을 다질 때는 복부를 단련하고 냉장에서 두부를 꺼낼 때는 척추를 늘리고 국을 그릇에 따를 때는 손목을 쓰고 어깨를 안정시킵니다. 이러한 작고 반복적인 동작들이 아침 식사 전 전신 조율을 이룹니다. 오키나와의 가정은 여전히 바닥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서고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방석 위에 앉아 국을 준비하는 것은 골반의 유연성과 중심 근육의 활성화, 그리고 척추의 정렬을 돕습니다. 서구에서 물리치료사들이 관절 회복을 위해 권장하는 움직임들이 이곳에선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매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건 텃밭입니다. 마을 뒤 작은 땅에도 대파, 여주덩굴, 향기로운 허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취미가 아닌 삶의 연속성을 위해 그것들을 돌봅니다. 국에 넣을 채소를 따는 일조차 영양을 채우는 동시에 몸을 움직이는 행위입니다. 몸을 숙이고 균형을 잡고 체중을 옮깁니다. 흙은 저항감을 주고 그 저항 속에서 다리는 단단해집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단단하게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직접 키우고 그것을 준비하며 몸을 움직이고 감사함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 집은 노화를 피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지속하는 작업실입니다. 그 국물 한 그릇은 하나의 의식이 됩니다. 벌컥벌컥 마시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며 먹지 않습니다. 작은 화로에 데우고 정성껏 저으며 천천히 마십니다. 무릎을 굽히고 등을 곧게 펴고 낮은 자세로 앉아 소화에 가장 좋은 자세로 마십니다. 이 자세는 단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돕는 방법입니다. 엉덩이를 열고 척추를 정렬시키고 조용히 앉아 있어도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국을 마시는 그 행위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리고 국을 다 마신 뒤 어르신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잠시 더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배우자와 함께, 때로는 정원에서 울리는 매미 소리를 들으며 이 고요한 존재의 시간은 소화를 차분히 시작하게 합니다. 신경계에 전하는 메시지, 너는 안전하다. 보호받고 있다. 이 메시지는 몸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염증을 줄이고 영양 흡수를 돕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감정적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서구 사회는 건강을 영역별로 나눕니다. 금식은 여기, 운동은 저기, 휴식은 또 다른 곳. 그러나 오키나와에서는 그것들이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아침 국물 같은 의식을 통해 함께 짜여져 있죠. 부엌은 헬스장이고 정원은 요가실이며 식탁은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의 동력은 어르신 자신입니다. 이것이 오키나와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치유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집에서 국물 한 그릇으로 회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국물의 지혜를 따르기 위해 다다미 방도, 일본 정원도, 오키나와 채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건 단 3가지뿐입니다. 의도, 리듬, 그리고 친절함. 이 의식은 장소에 묵이지 않습니다. 이동 가능하고 유연하며 무한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뉴욕의 고층 아파트에 살든 캐나다의 작은 마을에 있든 유럽의 시골 마을에 있든 이 실천의 핵심은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먼저 주세요. 따뜻함, 미네랄, 그리고 부드럽게 아침을 통과할 이유를.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냄비 하나, 가스레인지 하나, 몇 가지 소박한 재료면 충분합니다. 다시마 대신 케일, 무 대신 순무나 주키니, 두부 대신 렌틸콩이나 병아리콩이어도 괜찮아요.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접근 가능함입니다. 국물의 기본은 따뜻하고 미네랄이 풍부해야 합니다. 뼈 육수가 있다면 좋지만 채소 껍질이나 다시마, 표고버섯 줄기 등으로 만든 육수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자신에게 맞는 것을 더하세요. 혈액순환을 위한 생강, 수분을 위한 부드러운 잎채소, 안정적인 에너지를 위한 고구마, 발효와 진정을 위한 된장 1숟가락, 근육을 지켜주는 두부 몇 조각이나 삶은 달걀 1스푼. 이건 레시피가 아닙니다. 자기 존중을 위한 틀입니다. 이 국을 준비하는 순간, 당신은 몸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너를 지지하고 싶어. 벌하지 않으려고 해. 치유는 금욕이 아니라 너그러움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몸이 비어있고 마음이 고요할 때 시도해보세요. 자극하거나 산만하게 하거나 과부하를 주는 음식이 아닌 마음을 진정시키고 영양을 공급하고 하루를 준비시켜주는 음식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국물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갑옷이기도 해요. 이 국은 몸에게 말해줍니다. 움직임이 올 거야. 하지만 부드럽게. 영양이 올 거야. 하지만 조용하게. 우리는 노화를 싸워 이기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어. 하루가 예측 불가능할 때 이 국이 당신의 자이 되게 하세요. 무릎이 붓는 날, 이 국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세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 때 이 국이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이 되게 하세요. 아침이 어렵다면 저녁 식사로도 좋습니다. 몸을 지치게 하는 무거운 저녁 대신 잠자는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남기는 국물로 바꿔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더 가벼울 거예요. 다리는 덜 무겁고 머리는 더 맑을 거예요. 과장이 아닙니다. 기능을 위한 음식에 진짜 살아있는 몸이 반응한 결과예요. 작은 그릇을 사용하세요. 천천히 드세요. TV는 끄고 스마트폰도 멀리하세요. 그저 김이 오르고 숨이 고르고 숟가락이 입술에 닿는 순간을 느껴보세요. 한 모금마다 떠올리세요. 치유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자세예요. 세상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과 함께 앉아 나 자신을 돌보는 방식이에요. 누군가와 함께 산다면 이 국을 함께 준비하세요. 배우자, 자녀, 이웃을 초대해보세요. 오키나와 어르신들은 거의 혼자 식사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공동체는 소화를 돕고 대화는 신경계를 안정시킵니다. 함께 영양을 나누면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당신의 식탁이 이렇게 말하는 조용한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강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돌봄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 국을 매일 먹을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만으로도 건강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리듬이 되면
기억이 됩니다. 그 기억은 몸 안에 남아 당신의 아침을 따뜻하게 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며 60세가 넘은 이후에도 몸이 여전히 듣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줄 거예요. 당신은 그저 그 몸에게 말을 걸기만 하면 돼요. 부드럽게, 매일, 그리고 국물로. 오키나와에서는 누구도 장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95세 셀카를 올리거나 만보기를 자랑삼아 벽에 걸어두는 일도 없어요. 대신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드러냄 없는 일관성. 해 뜨기 전 국을 홀짝이는 88세 여성, 정원 옆에 쪼그려 앉은 93세 남성, 그리고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식사, 시간에 반항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며 견디는 몸들. 이것은 의지력이나 부의 결과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반복된 의식의 열매이며 그 중에서도 국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의식입니다. 기적은 재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재료들과 어르신들이 맺은 관계에 있습니다. 다시마는 단순한 다시마가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바로 그 다시마예요. 된장은 단지 된장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누군가가 저어주던 손의 기억이 담긴 된장이죠. 뿌리채소 하나, 국물 한 숟갈, 그 모든 것이 조상의 손길을 담고 있습니다. 통증보다 오래된 리듬, 현대의학보다 오래된 연결. 90세의 할머니가 다다미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가는 힘은 헬스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된 작은 돌봄의 누적에서 비롯됩니다. 그 돌봄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 국이 전하는 유산은 단지 건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성입니다. 계속 요리할 수 있는 능력. 계속 걸을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속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여전히 국을 젓고 음식을 나누고 삶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힘. 오키나와에서 국은 결코 국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국을 마실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섬의 노인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소중해 라고 말할 준비가 된 누구에게나 속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쇠퇴를 당연시하지 않는 누구에게나. 음식을 통해 단지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먹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5세든 무릎이 아프고 균형이 흔들려도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국 한 그릇 소박하고 뜨겁게 김오르는 이 그릇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이 삶에 머물러 있어? 이 국을 끓일 때마다 당신은 공황이 아닌 존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젓는 매 순간 노화는 곧 상실이라는 신화를 새롭게 씁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모금씩 마시는 순간 당신은 몸에게 조용한 반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병증에, 약해짐에, 그리고 힘은 소란스러워야 한다는 믿음에 맞서는 반란. 이건 조용한 힘입니다. 은근히 끓고 부드럽게 위로하며 오래오래 남습니다. 치유를 위해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오늘 당장 고칠 필요도 없어요. 단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냄비 하나, 재료 몇 가지, 그리고 하나의 약속과 함께 나는 나 자신을 정성껏 먹일 거야. 의도적으로 움직일 거야. 우아하게 나이를 들 거야. 이것이 오키나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장수란 남들보다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그릇, 한 아침, 한 움직임씩.